2025년 대비 재활승마 이론 4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활승마장 시설입니다.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한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것도 사람들 교행을 해야 되니까 넓게 해야 된다. 실내 마장에는 휠체어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기승경사로를 설치한다.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경사로를 설치하겠죠. 원형 마장의 경우에는 기승자는 말로부터 반복되고 제한적인 움직임만 받음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국의 경우도 말을 조련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어쨌든 저희가 아예 초보자 있잖아요. 균형을 못 잡는 초보자. 그런 초보자들만 원형 마장에서 쓰고 거기서 좀 동작이 익숙해지면 원형 마장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형 마장 같은 경우는 제한된 조건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받아서 재활승마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저희들과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일반인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마장의 문을 열어놓을 경우 긴 강목이나 굵은 흰색 로프를 이용해 목칙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지지보행이 가능한 기승자에 대한 중간보조 기승 방법의 순서다. 이게 시험에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순서에 나오더라고요. 지지보행이 가능한 기승자. 그러니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기승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중간 단계 보조 기승 방법 순서입니다. 일단 마주보고 서고 어깨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자가 지도사의 어깨를 잡겠죠. 그 다음에 지도사가 기승자를 잡아서 들어서 안장에 앉히고 골반을 자리 잡고 다리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다리를 충분히 내려주고 그 다음에 출발 주변을 확인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면은 순서가 외우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체 강습 시 먼저 기승한 기승자가 강습장의 대기선 중앙에서 지도사를 기다려야 하는 이후 먼저 기승한 기승자가 개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일반인 강습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재활승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기승자의 균형 유지 능력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승 후 대기선에 위치하게 해야 되고요. 등자 길이가 현저하게 짧거나 길어서 기승자가 불편을 느끼면 대기선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리더, 사이드워커가 등자 길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도자가 올 때까지 대기선에서 기다립니다. 어쨌든 그런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이라는 걸 중요하면은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이유,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활승마 강습 시 하마에 대한 설명. 일반 하마는 기승자가 다리 벌림 동작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다. 일반 하마 시 지도사는 오른발 끝이 기승자를 바라보고 왼발은 약간 벌린 상태로 선 뒤 오른발을 약간 뒤로 뺍니다. 두 발을 나란히 서면 뒤로 밀릴 수 있고 기승자가 하마하는 지점에서 밟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처음 하마할 때 잘못하면은 뒤로 고꾸라지잖아요. 그렇게 저는 몇 번 그랬는데 어쨌든 재활승마 하시는 분들이 하마하실 때 뒤로 고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도사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오른발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주면은 받아주는 거를 내가 밀릴 수 있는데 그것도 지탱이 되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자가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며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고 지면으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또 다음 문장에 하마하는 도중에 버티면서 내려오는 것도 운동이므로 안장에서 지면으로 원칙을 권장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사이드워커가 기승자를 하마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마술학에 보면은 기승하고 하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재활승마라는 책을 보시면 어쨌든 기승과 하마에 대한 내용이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재활승마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다양하게 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내용,
특히 하마와 기승에 관한 내용이 매년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요거는 챙기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자 발작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발작 발생 후에는 신체적 전신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으므로 휴식을 권한다. 이거는 저도 이제 발작하던 친구가 있는데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기 때문에 휴식을 발작 끝났다고 또 레슨 시킬 게 아니라 휴식을 권해야겠고요. 어떤 동작이나 경련 등으로 심해지면 응급 항마시켜 바닥에 눕히고 다른 말과 기승자들은 조심스럽게 그 지역을 벗어난다. 또한 잡거나 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눕혀놓는다. 요거 어쨌든 바닥에 눕혀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분을 들어서 어디로 이동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다 이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시험 문제에는 움직임이 뭐하게 잘 붙잡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강습장의 모든 말을 멈추게 하고 부딪혀 다칠 만한 것들을 제거한다. 경도 발작의 경우 깜빡 조는 정도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깜빡 졸았다고 해도 깨어나면 하마시키고 기승자를 강습장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작이 끝난 직후 음료가 기도로 들어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으면,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저희가 물이라도 좀 마셔봐 하면서 물 마시고 좀 진정해봐 이렇게 음료를 주는데, 요 발작에 의한 직후에는 절대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마실 것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지도 원리. 개별화의 원리, 개통성의 원리, 목적의 원리, 사회화의 원리, 반복 연습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체육학 쪽에서 갖고 온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기 때문에 이것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화의 원리. 기승자 개인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기승자의 상황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기승자 상태를 관찰한 후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약점, 개인의 능력 이런 단어를 보면 개별화 이거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통성의 원리는 모든 스포츠기는 개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술을 지도할 때는 기술을 분석하고 정리해요. 개통에 따라 점진적인 습득 요게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아는 거에서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로 치면은 처음에는 사이드워커랑 말리더가 다 있다가 숙달이 되면은 이제 사이드워커가 좀 이렇게 빠져 있고 또 숙달이 되면은 말리더가 빠지고 좀 더 숙달되면은 사이드워커 한 명이 지지를 해주지 않지만 따라다니고 나중에 아예 독립기승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처음에 원 돌 때 원부터 도는 게 아니라 일단 직진을 확실히 마스터하고요. 그 다음에 90도 꺾어지는 코너 꺾어지는 걸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마스터되면 그 원으로 나아가고 원을 계속 도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원도 한 바퀴 돌다가 이 숙달되면 두 바퀴, 세 바퀴로 늘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의 방향에 따라 늘어나는 거. 이게 개통성의 원리. 그래서 점진적인 습득, 좀 단계별로 나아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의 원리. 기승자가 제왕승마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승자에게 참여 의욕이 생기도록 한다. 기승자의 명확한 목적과 강수 목표를 인식시킨다. 이게 참여 의욕이라는 말 때문에 자발성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욕구, 의욕. 근데 어쨌든 목적의 원리는 내가 제왕승마를 왜 하냐? 이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자발성의 원리는 왜 하냐 이런 게 안 나와요. 하는 목적, 구체적인 계획 요거를 키포인트로 해서 자발성의 원리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회화 원리, 개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승자는 물론 강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통의 문제를 상호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어쨌든 사회화니까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성원들과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화 원리다. 반복 연습의 원리, 요거는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똑같이 해서 반복한다. 이게 개통성하고 다르게 개통성은 다른 기술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반복 연습은 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개인이 익숙하게 한다. 이게 차이예요. 그거를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발성의 원리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해야죠. 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또 그거에 만족하고 요거 어떻게 보면은 그 기승자가 딱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계속 줘서 기승자가 자발적으로 운동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자발성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욕구라는 단어 때문에 목적의 원리에 참어 의욕 뭐 이런 단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기승자의 특성에 따른 말 선택.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선만형에 왜 저런 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더 이상 도움도 안 되고 막 왜 있을까 했는데 저 재활성마 사이드 워커를 해보니까 이 말이 진짜 재활성마한테 최적의 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열심히 안 하는데 애가 옆에서 막 대포가 터져도 가만히 있는 차분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기승자의 특성에 맞게 말을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 당연히 그런 분들의 팔다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단단한 근육을 당기면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려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움직임이 부드러운 말을 붙여줘야 움직임이 제한된 기승자한테 좋겠죠. 균형 감각이 잘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앉을 때 일단 안정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등이 널쩍한 말. 경직이 있는 사람, 굳는다는 거잖아요. 굳는 사람한테는 추진력이 있고 걸음폭이 넓으며 율동적인 걸음과 걸음 변환이 부드러운 말. 그래서 굳어있는 사람한테 딱딱한 말 주면 서로 막 딱딱하니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음 변환, 걸음 이런 게 부드러운 말. 그리고 폭도 좁으면 경직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음 폭도 넓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긴장성 근육을 가진 기승자. 저긴장성 근육, 근육이 긴장을 적당히 필요적으로 어느 정도 수는 해줘야 되는데 그만 근육이 긴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몸이 늘어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걸음이 기운찬 말을 제공해서 근육을 강화하는데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거를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딱 내기 좋은 그런 유형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재활승마 팀의 역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